이게 사람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쾅! 김치 대야가 마당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미쳤어. 그만둬. 쾅! 쾅! 연속으로 엎어지는 김치 대야들. 빨간 김칫물이 마당 가득 번져갑니다. 너 정말 아들이 어미한테 이럴 수 있어? 제 아내가 아이를 잃었어요. 잃었다고요.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김장김치 500포기를 모두 엎어버린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가정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시간을 4일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4일 전, 한지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 배가 많이 불러 이제는 신발끈을 묶는 것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지우야, 물 좀 가져다 줘. 시어머니 박혜숙의 목소리가 안방에서 들렸습니다. 네, 어머님. 지우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배가 무거워 일어서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따라 안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어머님, 물 여기 있어요. 고마워. 우리 며느리 참 착하지? 혜숙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TV 좀 틀어줘. 리모컨이 안 보이네. 네. 지우가 리모컨을 찾아 TV를 켰습니다. 이제 나가봐. 설거지 안 했지? 아, 네. 할게요. 지우가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싱크대에 아침 설거지가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배가 나와서 싱크대에 바짝 붙기가 힘들었지만 조심조심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아버지 한준호가 택시 운전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점심 드세요. 그래, 고맙다. 준호가 밥상을 받았습니다. 지우가 준비해둔 된장찌개와 반찬들이 소박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민재는 아직도 미국이야? 네, 다음 주에 들어온대요. 그래, 힘들겠다. 남편 없이 괜찮아요. 준호가 밥을 먹는 동안 지우는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손이 차가운 물에 시려왔지만 참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혜숙이 현관에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어머님? 부녀회 모임. 저녁 늦을 거야. 조심히 다녀오세요. 혜숙이 나가고 지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가 배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통통. 아가야, 엄마 느껴져? 지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아빠도 오고 우리 셋이서 살 거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서민재였습니다. 여보, 지우야, 잘 지내? 응. 너는? 바빠 죽겠어. 투자 유치 미팅이 내일 모레야. 힘내. 잘 될 거야. 너는 괜찮아? 힘들지 않아? 응. 괜찮아. 지우는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걱정할까봐. 어머니는 부녀회 모임 가셨어. 잘 모시고 있어. 내가 없어서 미안해. 미안해하지 마. 일 잘하고 와. 전화를 끊고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파랬습니다. 곧 겨울이 오겠구나. 그리고 김장철도. 사흘 후 혜숙이 아침 일찍부터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지우야, 일어났어? 네, 어머님. 지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장 봐야 해. 같이 갈 거지? 네, 같이 갈게요.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혜숙은 단골 가게들을 돌며 물건을 샀습니다. 올해 배추값이 괜찮네. 김장하실 거예요? 당연하지. 안 하면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 혜숙이 배추 상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올해는 몇 포기 하실 거예요? 500포기.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500폭이라니. 어머님, 그렇게 많이요? 동네 반장님, 교회 권사님들, 친척들 다 돌려야지. 우리 집 김치가 제일 맛있다고 소문났어. 해숙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임신 중이라.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임신이 병이야? 옛날엔 애 베고 밭일하다 낳았어.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라고. 의사가 뭘 알아? 내가 애를 3명이나 낳아봤는데. 해숙이 손을 저었습니다. 배추 500폭이요. 다음 주 월요일에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상인이 주문서를 적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500포기를 어떻게 하지? 하지만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해숙의 단호한 표정이 눈에 선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해숙이 달력을 펼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자. 배추 절이는 거부터. 네. 화요일엔 양념 만들고 수요일부터 버무리면 되겠다. 해숙이 계획을 짰습니다. 마치 전쟁 작전을 짜듯이. 지우야, 너도 도와야 해. 나 혼자는 못해. 어머님, 제가 지금 배가 어때서? 팔은 성한데. 해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농담처럼 들렸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저녁, 준호가 퇴근했습니다. 여보, 올해 김장 500포기 하기로 했어. 500포기? 많이 하네. 올해는 특별히 신경 써야 해. 동네에서 소문났다고. 지우가 도와줄 수 있겠어? 준호가 지우를 쳐다봤습니다. 당연하지. 집에서 놀고 있는데. 해숙이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놀고 있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임신 7개월인데 놀고 있다고. 밤, 지우가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응, 왜? 어머님이 김장 500포기 하신대. 500포기? 많이 하시네. 나보고 도와달래. 뭐? 내가? 민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임신 중인데 김장을? 안 돼.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아니야. 괜찮아. 괜찮을 리 없잖아. 어머님이 화내실까봐. 그냥 조금만 도와드릴게. 지우야. 걱정하지 마. 무리 안 할게. 지우는 남편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500포기를.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 곧 김장철이 오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지우가 눈을 떴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 몸이 무겁고 피곤했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해숙이 이미 마당에 나가 있었습니다. 일어났어? 빨리 나와. 마당에는 배추 500포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도착한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이거 다 절여야 해. 해숙이 고무 대야들을 끌어왔습니다. 먼저 배추 다듬고 소금물에 담가야지. 지우가 배추 한 포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문제 없었을 텐데 지금은 배가 나온 상태라 중심을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느려? 빨리빨리 해야지. 해숙이 재촉했습니다. 지우가 배추 겉잎을 떼어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시렸습니다. 11월 초의 새벽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겨우 30포기를 손질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얼했습니다. 이러다 언제 다 해? 속도 좀 내. 네, 어머님. 지우가 속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배가 자꾸 걸렸습니다. 배추를 씻으려고 몸을 숙이면 배가 대야에 닿았고 일어서면 허리가 아팠습니다. 오전 10시 100포기를 겨우 손질했습니다.
잠깐 쉬어도 될까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쉬긴 뭘 쉬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손이 좀 아파서요. 지우가 손을 보여줬습니다. 손가락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프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 해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너무 나약해. 지우는 참았습니다. 다시 배추를 집었습니다. 점심시간. 해숙이 라면을 끓였습니다. 빨리 먹고 다시 시작하자. 네. 지우는 라면을 반도 먹지 못했습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입덧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피로 때문인지 다시 느껴졌습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소금물에 배추를 담가야 했습니다. 대야에 소금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배추를 하나씩 담그고 무게를 얹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일어서기를 반복했습니다. 배가 무거워 균형을 잡기 힘들었습니다. 오후 3시쯤 지우가 비틀거렸습니다. 괜찮아? 해숙이 힐끗 쳐다봤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럼 계속해. 지우는 손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아기가 걱정됐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조금만 참아. 오후 6시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300포기를 절였습니다. 아직 200포기가 남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내일 나머지 하고. 해숙이 일어섰습니다. 지우도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괜찮아? 네. 다리가 좀. 집에 들어가서 쉬어. 저녁은 내가 할게. 지우가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특히 허리와 다리가 심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수아였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응. 왜? 목소리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김장 시작했구나. 어떻게 알았어? 지난번에 말했잖아. 500포기 한다고. 아, 지우야, 정말 괜찮아? 임신 7개월인데 김장은 너무 무리야. 수아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도와드리는 거야. 조금이 아닐 것 같은데. 500포기면 걱정하지 마. 무리 안 해. 지우야, 진짜 조심해. 조산할 수도 있어. 알아. 고마워. 전화를 끊고 지우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조산.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손으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직 3일이 남았습니다. 화요일 아침, 새벽 5시, 지우는 몸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특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지우야, 일어나. 해숙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네. 지우가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일어서는 순간 어지러웠습니다.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어제 절인 배추들이 물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배추 절이고 양념 만들어야 해. 해숙이 마늘 20kg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다 다져야 해. 지우가 칼을 들었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어제 찬물에 담가서 손가락이 붓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마늘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질이 느렸습니다. 빨리빨리 해야지. 점심 전까지 다 다져야 해. 2시간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겨우 5kg을 다졌습니다. 손목이 아팠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뻣뻣했습니다. 어머님, 잠깐 쉬어도 될까요? 벌써? 이제 시작인데. 손목이 좀 아파서. 참아.
다 끝나면 쉴 수 있어. 지우는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오전 11시 마늘을 겨우 다 다졌습니다. 이제 생강과 물을 채 썰어야 했습니다. 점심 먹고 하자. 해숙이 국수를 끓였습니다. 지우는 식욕이 없었습니다. 몇 젓가락 먹고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안 먹어? 배가 안 고파서요. 그래도 먹어야지. 힘써야 하는데. 네. 억지로 몇 젓가락 더 먹었습니다. 하지만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오후 생강과 물을 채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에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아, 피가 났습니다. 조심해야지. 밴드 붙여. 지우가 집에 들어가 밴드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물에 닿으니 금방 벗겨졌습니다. 피가 다시 났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다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오후 4시쯤 친구 수아가 찾아왔습니다. 지우야, 수아야. 지우의 얼굴을 본 수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 얼굴이 왜 그래? 완전 창백해. 괜찮아. 괜찮을 리 없잖아. 손 좀 봐. 수아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갈라지고 붓고 피가 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지우야, 이거 심각해. 괜찮아. 조금만 더 하면 돼. 조금이 아니잖아. 아직 이틀이나 남았어. 수아가 해숙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지우가 임신 7개월이에요. 이러다 조산할 수 있어요. 괜찮아. 옛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았어. 해숙이 손을 저었습니다. 옛날이 언제인데요? 지금은 2025년이에요. 젊은 사람이 뭘 알아. 나도 애 셋 낳으면서 일했어. 어머님, 그건 괜찮다니까. 신경 쓰지 마. 수아가 말이 막혔습니다. 지우를 쳐다봤습니다. 지우야, 그만해. 제발. 수아야,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괜찮지 않아. 당장 병원 가야 해. 병원은 무슨 멀쩡한데. 해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수아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 먼저 갈게. 전화할게. 수아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우를 보며 떠났습니다. 저녁 7시. 오늘 작업이 끝났습니다. 나머지 배추 200포기를 절이고 양념을 모두 만들었습니다. 지우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손을 보니 피범벅이었습니다. 밴드를 여러 개 붙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하복부가 당겼습니다. 아기가 걱정됐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의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안도했습니다. 아직 괜찮은 거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아였습니다. 지우야, 진짜 괜찮아? 응. 목소리 왜 그래? 피곤해서. 지우야, 제발 그만둬. 정말 위험해. 내일까지만 하면 돼. 내일까지라도? 지우야, 너 지금 상태가 괜찮아. 걱정하지 마. 지우야, 낮아야 해. 내일 또 새벽에 일어나야 해서. 알았어. 조심해. 제발.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복부 통증이 계속됐습니다. 찌릿찌릿. 아프지 않다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괜찮다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달빛. 내일이면 끝이야. 내일만 버티면. 수요일 새벽 5시. 지우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일어나. 해숙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억지로 몸을 일으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절여진 배추 500포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다 끝내야 해. 양념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지만 겨우 20포기. 왜 이렇게 느려? 해숙이 짜증을 냈습니다. 오전 10시. 지우의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잠깐만 쉬어도 될까요? 또, 아직 반도 안 했는데. 그때 하복부에 날카로운 통증이 왔습니다. 배가 아파요. 좀 쉬어. 하지만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다리 사이에서 따뜻한 액체를 느꼈습니다. 피가 나요. 119, 불러주세요. 지우가 무거운 김치 대야를 옮기려다 비틀거렸습니다. 쾅! 대야가 바닥에 떨어지며 빨간 김치가 튀었습니다. 며느리, 지우의 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아기, 우리 아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차 안. 지우는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혈압이 너무 낮습니다. 빨리 가야 해요. 병원 응급실. 의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김장을. 사흘째요. 사흘이나요? 의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30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환자분 남편은요? 해외 출장 중이에요. 빨리 연락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심각합니다. 심한 탈수와 영양실조, 과로로 인한 자궁 수축, 태아 심박동이 매우 약합니다. 해숙이 벽에 기댔습니다. 해숙이 민재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우가 병원에 실려왔어. 아기가 위험하대. 1시간 후 의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아 심박동이 멈췄습니다. 해숙이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죽인 거야. 12시간 후 민재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기야, 미안해. 병원 회복실. 침대에 지우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지우야. 민재가 지우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곁에 없어서. 다음 날 오전, 지우가 눈을 떴습니다. 우리 아기는. 민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 돼. 지우가 흐느꼈습니다. 오후, 민재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마당에는 김장김치가 대야에 가득했습니다. 500포기. 해숙이 김치를 나눠 담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왔구나. 이게 뭡니까? 민재가 김치 대야를 들어 올렸습니다. 쾅! 이게 사람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두 번째 대야. 쾅! 제 아내가 아이를 잃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쾅쾅! 고생한 건 제 아내예요. 어머니가 아니라. 이웃들이 몰려왔습니다. 동네 사람들 다 보잖아. 뭐든 말든. 이게 사람 할 짓입니까? 500포기가 모두 마당에 쏟아졌습니다. 다들 보십시오. 민재가 외쳤습니다. 우리 아내는 55그룹 마케팅 본부 과장이었어요. 어머니가 회사 그만두라고 하셔서 그만뒀어요. 아이는 어머니 체면 때문에 죽었어요. 이웃들이 혀를 찼습니다. 임신한 며느리한테 김장을. 해숙이 무릎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용서는 제 아내가 결정할 일입니다. 민재가 돌아섰습니다. 저한테 사과하지 마시고 제 아이한테 하세요. 일주일 후 지우가 퇴원했습니다. 민재가 준비한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둘이 살자. 응. 친구 수아가 찾아왔습니다. 지우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회사 복직할 거야.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법적 대응도 할 거야.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은 임신 7개월의 원고에게 김장 500포기를 강요했습니다. 수아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2번이나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무시했습니다. 해숙이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우야, 미안하다. 지우가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 아이는 돌아오지 않아요. 저는 어머님을 용서할 수 없어요. 아직은. 하지만 언젠가는 어머님이 진짜 변하신다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벌금 300만 원, 위자료 1000만 원, 1년간 접근 금지. 전통과 효도가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지우에게 기자들이 몰렸습니다. 같은 피해를 받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을 필요 없어요. 싸우세요. 당신의 권리를 위해. 6개월 후, 지우는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저녁, 민재가 편지 한 통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한테서 왔어. 지우는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 내 타이밍에. 민재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비쳤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다시.